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신장이 좀 안 좋았어요. 성격도 내성적이고 부끄럼도 잘 타고 또 몸도 좀 약했어요. 결국은 이제 신장 이식까지 해야 된다 해서 이식을 하게 됐죠. 어쩔 수 없이 했는데 하고 나서는 처음 몇 년 동안은 몰랐어요. 그 문제가 뭔지를. 신장 이식하면요 그냥 이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지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보통은 10년이나 15년 되면 신장이 다시 망가진대요. 달리 망가지는 이유가 다른 것도 있지만은 면역 억제제하고 스테로이드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데 그게 독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몸이 합병증이 생기고 몸이 망가져서 막 이러는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나도 그 당시에 이제 결혼도 했고 처자식도 있고 또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막 걱정도 해주시고 하는데 내가 또 몸이 망가지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정말로 건강에 대한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식생활을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가공식에서 자연식품으로 또 이제 과식에서 소식으로 또 육식에서 채식으로 하다 보니까 좋아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식생활을 자연식, 소식, 채식이지만은 그때부터 하루 한 끼 식사를 했어요. 지금도 하루 한 끼만 드시나요? 네, 그때부터 지금 수술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죠. 하루 한 끼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체중은 좀 줄어들더라도 몸이 모든 것이 다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 그 뒤로부터 30몇 년 동안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고 또 말 그대로 기혈순환도 잘 되고 다 살라고 하는 생명체니까 자기 몸이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자연스럽게 갖춰지면은 저절로 살아난다 이거죠. 그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섭생을 하셨나요? 또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가이드하고 계신지. 물론 이제 자연식도 좋은데 더 깊이 들어가서 이를테면 이러면 익힌 음식이 아닌 화식이 아닌 생식을 해야지 정말로 올바르게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하면 그렇더라고요. 왜 이 막 이를테면 이제 벼를 심더라도 시골에서 농부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막 열심히 막 힘들게 그걸 농사를 지어서 그 쌀을 그 좋은 생명이 가득한 쌀을 우리가 먹을 때는 또 그걸 죽여서 불로 익혀서 죽여서 먹더라고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게 왜 여기 자연에서 특히 있다 보니까요. 자연 뭐 동식물들 새들이든 뭐든 간에 다 있는 그대로 먹지. 그래서 이제 생식을 하게 됐죠. 생고구마, 생감자, 생쌀, 생옥수수 이런 것을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더 좋아졌어요. 전에보다 모든 것이 다 좋아졌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요리하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더 생활도 더 간편하고 먹고 치고 하는 것도 간단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것을 더 체험을 하게 됐죠. 여기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온 사람들한테서 이제 생식하는 방법을 권장을 하죠. 그러니까 다 처음에는 힘들어하지만 적응이 되면은 다 받아들이고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엔 힘들지만 적응이 되면 좋아진다. 이 효소의 중요성도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효소가 우리 몸에 이렇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생식과 화식에 따라서 그 효소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효소가 있어야지 모든 만물이 존재해요. 그게 이제 소화 효소도 있고 대사 효소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식물 자체에 있는 효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효소가 있어서 생명체가 존재해요. 효소가 없으면 생명 활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효소가 어떤 촉매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효소가 들어가야지 우리 몸에 소화도 잘 되고 또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가 말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보는 작용도 효소 작용에 의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엄청난 지금 막 1초에 막 뭐랄까 상상할 수 없는 막 그 촉매 작용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다니까요. 효소가 없이는 볼 수도 없어요. 아주 중요한데 근데 한 4, 50도 이상 올라가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익힌 음식이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효소가 없는 음식을 먹으면 뭐가 안 좋나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소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익힌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효소를 공급해서 소화를 시켜요. 음식 자체가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과는 음식 자체에 생식은 소화 효소가 있잖아요. 그 자체에 효소가 있으니까 그냥 소화가 잘 되는데 익혀버린 음식은 효소가 없으니까
내 몸에 있는 효소를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화된다니까. 빨리 듣고. 일반적으로는 음식을 좀 익혀야지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알고 반대로 있는데 익혀버리면 죽어버려요. 굳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식, 채식, 소식 예. 이걸 강조하고 계신데 예. 먼저 소식을 해야 되는 소식이요? 이유랄까요? 예. 소식을 그러니까. 하면 좋나요? 예, 그렇죠. 우리 몸도 지나치게 영양이 많으면 세균이 막 엄청나게 번식된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도 항상 좋은 세균, 나쁜 세균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막 필요 없는 과잉의 당이나 과잉의 단백질이 있으면 우리 몸이 썩게 돼요. 왜냐하면 세균이 막 엄청나게 번식하면서 우리 그걸 먹어 치우려고. 이게 종양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뭐든지 적당한 것이 좋지 필요 없이 많이 있으면 우리 몸이 망가진다 이거죠. 과식을 하면 또 그게 이 소화를 시키는데 에너지가 또 많이 쓰이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제가 생각에는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요, 과로가 아니라 과식이다 이거죠. 먹는 거 소화시키는 것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중노동이다 이거죠. 막 이렇게 우리 몸의 혈액이 30~40%가 집중돼야 돼요. 막 이걸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생식이면 소화도 잘 되는데 익힌 음식이니까 더 힘들고, 그리고 하루에 막 3끼를 먹다 보면은 정말로 힘든 중노동을 우리 몸이 하고 있거든요. 또 음식을 먹더라도 좀 꼭꼭 씹어 먹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보통 그렇죠. 빨리 먹느라고 네. 빨리 넘기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항상 뭐 100번 이상 아니면 뭐 얼마를 씹어야 좋다 하는데 그것은 안 돼요. 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부드러운 음식인데 어떻게 그걸 씹어줘요? 국수가 씹어지는가요? 라면이 씹어져요? 안 씹어져요. 후루룩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칠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씹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식이 거칠고 단단하다 이거죠. 이건 생고구마나 생쌀을 먹으라고 해봐요. 이건 저절로 100번 이상을 씹어야지 그렇죠. 넘어가지. 네. 이거 그냥 안 씹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자연식품, 유기농 식품이라 하더라도 내 몸에 집어넣었다고 내 것이 아니거든요. 제대로 씹지 않고 집어넣으면요, 불완전 소화가 돼서 그것이 독이 된다 이거죠. 먹는 방법과 순서가 또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과일하고 이런 곡식으로는 따로 먹어야 돼요. 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양학 공부를 해야 돼요. 과일은 30분 정도 되면 소화 흡수가 돼서 통과돼 버려요, 위장을. 왜냐하면 과일은 살아있잖아요. 또 달잖아요. 예. 단 음식은 빨리 소화 흡수가 돼요. 채소는 정말로 소가 되새김질없이 꼭꼭 씹어야지 내가 완전 소화가 되지, 제대로 씹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이제 밥 먹고 나서 우리는 디저트로 과일을 먹으면은 이제 이때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이런 곡식이랄까 일반 음식을 먹으면은 막 이게 1시간, 2시간 있어야지 소화 흡수가 되는데, 과일은 빨리 소화 흡수돼서 통과돼야 되는데 통과를 못해요. 그 이장에 있던 그 음식물하고 과일이 섞여서 이게 다르니까 빨리 발효가 돼요. 이게 부글부글 끓어요. 완전 발효는 괜찮아요. 이제 불완전 발효가 독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독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가스가 생기고 우리 몸에 독소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과일과 이런 그 일반 음식은 따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한 번에 뭐랄까 막 이것저것 막 다 섞어서 먹으면요, 뱃속에서 난리가 납니다. 가급적이면 좀 단순하게. 한 번에는 한 가지 음식을 먹어야지 완전히 소화 흡수가 되지, 섞어서 먹으면 불완전 소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구나. 근데 이 바쁜 현대인들이 어떤 한 끼에 뭔가 한 가지만 딱 먹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자기 마음이죠. 뭐 쉽지 않은 것은 뭐 자기 알아서 하는 것이지. 왜 한 가지 먹으면 더 쉽지, 왜 쉽지 않대요. 그건 얘기를 잘못한 것이죠.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그럴까요? 한 그렇죠. 가지 먹는 게 한 가지 더 먹으면 더 쉽지, 왜 여러 가지 먹으면 뭐가 좋아요. 장을 비워라라고 하셨는데 예. 장을 비워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에 이물질 찌꺼기 이런 스케일이 있으면요, 우리 몸이 장이 썩잖아요. 썩어. 숙변 같은 막 이물질 찌꺼기, 부패한 물질이 막 장에 꽉 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를 못 해요. 소화도 못 하고. 거기에 막 그 이물질 찌꺼기가, 그것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지, 음식물 소화해봤자 그냥 통과해요. 소화 흡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장이 깨끗해야지 항상 흡수를 잘하고 문제가 안 되는데 장에 끼어 있는 그 물질이 우리 몸에 독소를 만드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장에 이런 장을 좀 청소하는 방법? 방법은 이제 소식이죠. 뭐 소식이고 많이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고 소식이고 또 이제 소식을 하더라도 거칠은 음식, 섬질 많은 음식 그런 음식은 뭐야 장 청소가 되니까. 어떤 음식일까요? 뭐 섬질 맛이 뭐 고구마, 감자, 옥수수 뭐 시래기, 뭐 무, 배추 막 이런 거죠 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어요. 그 먹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너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자동차 배터리도 가만히 놔두면 방전되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면은 에너지가 소비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또 움직여야지 에너지가 충전돼요. 왜냐면은 모든 만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간에 모든 만물은 전기적 성질을 띤 파동 에너지, 빛도 파동 에너지예요. 직도 곡선, 직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런 파동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예요. 안 움직이면 이건 죽은 목숨이에요. 그냥 뭐랄까 노화되고 죽어버려요. 움직여야지. 근데 나이 들면 이제 생명이 떨어지니까 이제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이런 것이죠. 움직여야지. 운동을 해야지 우리 몸이 살아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막힌다고 하셨는데 몸이 막히는 것이 이제 이를테면 순환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의 순환이 다른 것보다도 기의 통로, 경락고, 혈액 순환이 이것이 기혈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흐르면 어떻겠어요? 노폐물 생겨버리지 당장. 계속 흘러야지. 아니 구르는 돌에 이끼 안 끼듯이 물이 계속 흘러야지 이끼가 안 끼는데 우리 몸도 혈관벽이나 경락 벽에 이물질 찌꺼기가 생기면은 순환이 안 되면 우리는 그냥 망가지죠. 알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굉장히 고기를 좀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런 육식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육식이요 문제가 뭐냐면요. 공장식 축산이잖아요. 고기를 먹으려면 3,000평이 땅이 있어야 된다면요. 채식을 하는 때는 뭐 300평만 있어도 된대요. 이를테면 육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공장식 축산을 하니까 막 생태계를 또 파괴하잖아요. 막 열대우림부터 시작해서 막 그 뭐랄까 초지를 다 없애야 되고 막 그리고 또 이제 근본적으로 사람은 채식 동물이에요. 왜? 어떻게 우리가 잡식으로 바뀌어진 것일 뿐이지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보면요 정확히 채식의 동물 장하고 똑같아 소화기관. 그러니까 사실은 채식을 해야지 더 좋다 이거죠. 근데 이제 육식을 하면 막 단기간에 힘은 나지만 지구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막 잘못된 영양상식으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막 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소나 코끼리가 뭘 먹고 사느냐고요. 막 이렇게 덩치 큰 단백질 덩어리가 대체 뭐 가들 콩이나 뭐 고기 먹어요? 풀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단백질 신화에 지금 세뇌되어 있는데 단백질은 꼭 고기나 콩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풀에 다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고기의 단백질도 우리가 그 고기를 먹으면요. 바로 내 몸에 단백질이 드는 것이 아니고 단백질을 분해를 해서 소화 과정이 분해하는 거잖아요. 분해를 해서 내 몸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내 몸의 간에서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로 다시 만들어내서 우리 몸에 공급하는데 그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이 상추든 지푸레기든 뭐 채소에든 어디에든 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가 코끼리가 그런 풀만 먹어도 그 아미노산으로 막 단백질 덩어리가 되니까 단백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막 대부분 사람들이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사느냐, 단백질을 안 먹고 어떻게 되느냐고 단백질 신화에 다 세뇌가 됐어요. 막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만 알아 막 단백질을 많이 먹었다는데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하고 싶어요. 그게 물도 보충되지만은 과일을 먹는 것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하루 한 끼를 먹고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배고플 때 과일을 먹는 방법이에요. 그게 아주 최고의 방법이다 이거죠.
과일을 많이 먹으면 물 먹고 싶은 것도 해결 뿐더라 우리의 생식의 그 화식의 부족한 점이 그 과일에서 다 보충이 돼요. 비타민, 미네랄, 효소, 섬유질이. 그러니까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보고 싶어요. 몸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는 방법이 가장 좋지. 욕심 버리고 마음 비워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아무리 무슨 자연 환경이고 뭐도요. 정말로 몸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죠. 정말로 안 빈낙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